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 임상 표현을 하게 된 이제 이유는 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먼저 간단히 소개할게요. 이거는 우리 이제 이수영 교수님이 더 이제 교육학적인 거 있으니까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학교육 쪽으로 해서 에비던스가 있는 교육학적 근거를, 의학교육학적 근거를 찾으려면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책 보고서도 있고, KMC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의학교육학회에서 이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걸 갖다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현재는 그 AME 가이드예요. AME 가이드. 그래서 AME 가이드 내기라고 혹은 BEM의 베스트 에비던스 시스템 리뷰 뭐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BEME 가이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학적, 의학교 이런 것이 에비던스가 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교육이라는 거를 이쪽에서 주로 많이 주장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본 건데 이런 자료들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철학 같은 경우는 학습량이 어 1700년대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그잖아요. 그때도 플라톤 배웠고 지금도 플라톤에서 배웠고 똑같아요. 근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인문학적인 거는 조금 더 뭐 새로운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기법이 발달하거나 이론이 조금 나오는 정도지만은 과학은 지식의 양이 어마어마가 증가되고 있어서 지금 생의학적 정보의 양은 아이고, 잠깐 이거. 그 정보의 양은 지금은 60일마다 두 배씩 는다 그래요. 지금까지 인류가 쌓은 모든 지식의 양이 60일이면 두 배가 되고 다시 60은 또 두 배가 되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정보의 양이 늘고 있어요. 의학도 정보의 양이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 교육이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춰서 있었으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87년에 11판을 갖다 해리슨 우리가 많이 가장 많이 쓰는 우리 교과서예요. 이걸 표시한 이유가 제가 이 11판 교과서 받을 때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때 이거를 2년간 공부를 했어요. 의과대학 3학년 내내, 2학년 내내 3학년도 해갖고 그 1년을 이걸 내내 공부해가지고 저희 때는 실습이 의과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그렇게 실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습도 그때는 30 몇 주밖에 안 됐어요. 수업이 오히려 많았어요.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고 수업 기간도 3학년 지금 실습하는 3학년 내내 수업을 했어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수업을 했는데 그때 교과서 책이 2000페이지짜리였어요. 거의. 지금 요게 2020판이 2018년 나왔는데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21판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온라인판까지 다 온라인에 나온 것까지 다 하면 이게 4,50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해리슨에 실렸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런 정보 중에서도 진짜 의미 있는 정보. 왜냐하면 생명학적 이런 정보가 다 의미 있지는 않고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정보도 많고 뭔가 이렇게 밝혀놓은 거 있지만은 논문이 다 나온다고 해서 그 논문이 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헬스는 우리가 의미 있다고 받아지는 정보가 이게 이제 쓰이는 건데 이 정보만 해도 거의 30년 동안에 두 배가 늘었어요. 그럼 의과대학 교육기간을 지금도 4년인데 정보가 두 배 늘었으니까 8년으로 하는 게 맞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질문에서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8년. 그러면은 그다음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거가 중요 의과대학의 학습 목표로 생각하고 거의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식 전달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게 8년으로 되는 게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했더니 지식은 오히려 부수적이고 의사 역량은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다. 이런 쪽이 이제 라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식 전달을 하는 거가 어떤 그 의사 양성의 어떤 도구로 많이 사용됐었고, 요건 아시다시피 이제 지식 전달하면은 교수가 지식 전달을 해서 그 지식을 잘 어, 포장하고 자료를 잘 해서 그 전달 기술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학생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형태로 의사가 양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식은 착각, 오해, 공백, 가설 이런 속에서 재구성 이게 사실은 경험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낚시라는 지식을 잘 해갖고 한다고 낚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고, 실제 낚시 해보니까 내가 준비한 것도 모자란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더 필요했었구나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러면서 낚시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것처럼, 의학이라는 거가 어, 의학 지식만으로 환자한테 의료를 제공할 수가 없고, 실제 환자랑 만나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그러면서 이 지식이 옛날엔 팩추얼 날리지에서 지금의 이 지식이라는 의미는 새로 이렇게 한 거니까 팩추얼 날리지, 프로시저럴 날리지, 뭐 어플리커블 날리지, 뭐 난리 트랜스퍼 이런 것까지 했던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지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가 있고, 이게 경험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재구성. 그러니까 구성주의 뭐 이론이라고 그렇게 보통 합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지식만은 안 되고 그거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학교 교육이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옛날에 뭐 지금도 많은 교수들이 지식 전달에 많이 목매시는데 이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조금 많이 이제 강조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액티브 러닝은 이거는 당연히 뭐 그 학생들이 학습 성과가 좋다는 거는 교육학 잡지에서 많이 나와서, 이거는 뭐 그 AME 논문에서도 많이 그래서 다뤄졌었고요. 다른 그 AAMC 논문 거기 아카데믹 그 메디신이라는 그 저널에도 실렸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이언스에 이제 실리면서 이게 증명이 이제 뭐 거의 됐다고 보고, 지금은 뭐 많은 의과대학이 강의 없는 수업을 미국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울산의대가 의예과 학생들 대상으로는 강의 없는 수업을 의예과 2학년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이성균 맞았어요? 울산의대의 의예과 2학년은 강의 없는 수업을 해요. 액티브 러닝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없는 수업은 교수자가 말하지 않고, 교수자가 가르치지 않고, 교수자가 답을 뭐 지시하지 않고, 학생이 말하게 하고, 학생이 발표하게 하고, 학생이 학습하게 하고, 학생이 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의예과 2학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가장 큰 이제 불을 지핀 것이 2011년, 지금부터 10여 년 벌써 지났죠. 사이언스 잡지예요. 사이언스는 네이처 사이언스가 아주 우리 양대 셀 요까지가 해갖고 이 과학 잡지에 아주 그 가장 임팩트 팩터가 높은 잡지예요. 이 사이언스의 교육학 논적인 논문이 사이언스에 실린 거예요. 이성규 이건 아시죠?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예. 요게 장은수 교수님 이거 저기 한 거 이게 핵심 레퍼런스 논문이 이거예요. 이게 네네. 뭐냐면은 여기 이분은 그 전통적인 강의시 방법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요? 칼 이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노벨상 수상자예요. 물리학의 거장이시고 노벨상 수상자시니까 물리학이 굉장히 뭐 박식하시고, 또 그 물리학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잘 해주신, 또 원래 대가는 수업을 쉽게 하는 게 대가예요. 하시는 그 강의 평점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분하고 여기는 이분 전통적 강의 수업했고요. 여기 대학원생 2명 있어요. 둘이 플립드 클래스라는 방법으로 수업을 했어요. 방법은 교수님 강의하신 걸 녹화해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을 사전에 보게 하고 수업 시간에는 퀴즈 풀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학생들이 만족도는 이 노벨상 타신 교수님이 좋죠. 내가 노벨상 타신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니 얼마나 이게 영광이에요. 거기다가 교수님 또 강의가 얼마나 또 명강해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여기 학생들이 좀 불만이 많았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대학원생이 와가지고 수업 진행한다는데 나보다도 좀 모르는 것 같고 뭐 조금 어려운 걸 질문하면은 나중에 알려줄게요 뭐 그런 대답만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말고사를 봤는데 노벨상 타신 분은 거기 학생은 41점, 여기는 74점 나온 거예요. 이게 조금 차이도 아니고 30점 이상이 차이가 났어요. 요 논문을 보시면요. 그 물리학 그럼 시험 문제가 내가 보니까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교수자의 강의 능력이 때문에도 아니고 강의 능력이 당연히 이제 교수님에 따라 되고 학생들 차이도 없었어요. 그 기본 베이스라인이나 뭐 기존에 갖고 결국 유일하게 차이난 건 수업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방법만 바꿔도 학생들의 학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 이만이라는 분은 지금은 교육학자가 됐어요, 거의. 그래서 이분은 그 액티브 러닝에 아주 강조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이분 미국에서 지금 이제 액티브 러닝 그 거의 뭐 하고 있고 어, 이분 이제 물리학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의과대학도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듀크대는 이미 플립드 클래스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면서 전면 이제 더 플립드 클래스 이미 갔고요. 하버드가 늦었다 싶어갖고 하버드가 연구를 해갖고 준비해갖고 2017년부터 하버드는 이제 다 플립드 클래스로 간 거예요. 임상 실습 빼고 수업은 다 플립드로 가겠다. 그래서 하버드는 동영상을 막 무진장 만들어내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나왔어. 근데 액티브 러닝이라는 거가 학생들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액티브 러닝 좋은 소재긴 해요. 왜냐면 지식은 자기 혼자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사실은 교수자가 없어도. 하여튼 그런데 그 우리가 러닝의 방법에 있어서 하여튼 액티브가 좋다는 거고요. 의학은 요거 플러스 단순히 지식을 혼자 공부해서 습득해 갖고 액티브 러닝 한 것만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은 실제 그 환자한테 임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적용하려면 이 얻어진 지식이 적용을 바로바로 할수록 이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그쪽 용어로는 뭐 청킹 한다고 표현도 하그래요. 청킹. 그리고 갖다 우리가 인캡슐레이션.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의미 있는 비슷한 유형끼리 묶는다든지 시멘틱 의미 있는 걸로 다시 재편하든지 하이어 오더로 묶는 거. 요거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어 이 그 수술 폐암 환자에서 뭐 수술을 하는 인디케이션이 쭉 있어요. 수술은 어떨 때 수술하고 어떨 때 수술 못하는 게 쭉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막 암기하도록 집어주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어,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렁 펑션이 웬만큼 살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서큘레이션이 잘 돼야 되니까 메이저 베슬의 손상이 없었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수술 불가능하냐 수술 가능 이게 딱 갈려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작업이 무엇 뭐가 이렇게 정리를 가능하게 할까? 의학에서는 이게 병태생리라는 거예요. 병태생리를 중심으로 이걸 정리해 줘야지 이거를 질병 단위로 정리해 줘 갖고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좀 이해는 되시죠? 이거를 그 병태생리별로 질병 단위별이 아닌 그리고 실제 환자가 오면 환자의
표현하는 문제별로 숨이 찬 환자, 숨이 찬 거 왜 생기고, 숨 찬 거랑 병태에 연관되니까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지 결핵 이렇게 연결해 갖고는 이게 이런 게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사들의 싱킹 프로세스를 보니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아주 초중생 같은 경우는 게싱 하는 정도고 그러니까 추측에 의한 거죠. 그냥 그런 거고 자기가 드라마에 봤던 뭐 질병명 나오면 어제 그 환자가 뭐로 죽던데 어제 그 드라마에 나온 누구가 죽대 이렇게 해서 그거 그냥 생각나요.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의학과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연역 추론을 조금 시작하면서 가설을 세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가 뭐 의학과 정도 정도 되고요. 이때도 이제 다 나열하면서 얘기하죠. 근데 이게 그 심지어는 본과 3, 4학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과 3, 4학년까지 조금 연관 관계는 있는데 미흡한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의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여기 이 정도로 체계를 갖춰야 되는 이걸 우리가 스킴 인덕티브라고 하는데요. 여기 귀납적 수론까지 가는 여 정도 가야 되고 스크립트가 패턴 리커기션 요거가 이제 진짜 전문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의사들이 환자가 왔을 때 추론을 패턴 봤더니 아주 전문가는 패턴 리커기션을 통해서 추론을 하고 대략 50% 이상이 패턴 리커기션 하고 조금 일부 이제 한 30%가 스킴 인덕티브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스킴 인덕티브로 거의 다 해결하고 10 내지 20%는 좀 어려운데 가설도 세워보고 찾아보기도 하는 거가 나머지 10 내지 20%예요. 근데 초보자는 거의 다 요 정도 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연역적 생각을 한 70%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될수록 이게 구조거든요. 이 스키마가 생기면서 조금씩 이것이 덩이화 이게 그러니까 얘는 분산돼 있잖아요. 이리 갈수록 여기는 이렇게 한 덩이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얀 거, 빨간 거가 한 덩이화 되는데 스크립트가 생기면 덩이화된 거 더하기 이게 패턴이 되면 이 프로세스까지가 같이 쭉 직선적으로 추론이 쫙 이루어지는 그런 걸 뜻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추론이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패턴 인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들한테 크레아틴이나 이거는 이제 신장에서 배설돼야 될 노폐물이에요. 근데 이 노폐물이 증가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콩팥에서 뭔가 배설이 안 일어났든지 콩팥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연역적으로 하면은 학생들 보면 이 환자에서 이런 질병 아닐까?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닐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걸까?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아닌 것 같아. 이걸까? 이건 좀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해서 하는데 이게 학습에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원리를 적용한 느낌이 아니라 이 질병에 이런 증상이 있고 뭐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 환자 보니까 증상이 비슷한 것 같네 틀리다. 단순 그림 맞추기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건 학습에 도움이 안 되고 여기 최소한 인덕티브 가져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크레아틴이라는 것이 증가해서 콩팥 기능 문제가 생각하면은 신장 기능이 정말 나빠졌냐 그렇다면은 이것이 신장 기능이 신장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포스트레날 신장은 괜찮은데 요도가 막혀서 그러던 포스트 레날 이쪽인지 아니면 신장 전에 이렇게 그, 혈량이 체액량이 줄어가지고 뭐 혹은 혈압이 떨어져갖고 오히려 그래서 소변을 덜 만들어서 그런 거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는 이것이 하나의 덩이화되고 빠른 추론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제 최소한 스키마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식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저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렇게 가려면은 의학은 단순히 지식만은 안 되고 결국 임상 상황에다가 병태 생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클리니컬 컨텍스트라고 하는 임상 상황이 같이 가져야 돼.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좋은 수업 장소는 사실은 환자 진료하는 임상 실습 현장이에요. 그래서 얼리 클리니컬 익스포저를 자꾸 하라는 이유는 이런 상황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실제 우리는 근데 병원은 실습 병원은 하나고 실제 우리 교수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지금 4학년까지 합치면 벌써 220명인데 우리가 뭐 유해과까지 학생 가세가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고 우리가 커피시스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110명 정도만 우리가 잘 봐주고 있는 거고 4학년 110명은 또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돌고 있어서 어쨌거나 수업에서 이런 그 맥락과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업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환자의 이제 이렇게 스키마를 강조하고 패턴 리커지까지 나중에 전문 가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건 결국은 그 진단 추론하는 그 프로세스를 학생들이 익히게 진단 추론 지난번 얘기했던 그런 거죠. 그러려면은 교과서에 있는 지식이 임상 상황에 적용돼야 되고 임상 상황에 있는 거가 그게 맞는지 서로 상호의견과 지식이 서로 이렇게 호환 연관돼서 인출됐다가 적용되고 또 그것을 또 속으로 맞춰 이것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콘텍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클리닉 엑스포 시켜라, 능동학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수업의 주제도 역시 임상 표현이 돼야지만 이게 뭐죠? 우리가 지식이 아닌 경험도 되고 그다음에 결국 우리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임상 표현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청킹 소위 이제 스키마를 갖는데도 결국은 병태생리하고 근거를 하다 가면 결국 임상 표현이 되고 이런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임상 표현을 수업에 이 내용으로 잡는 거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임상 표현은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는 이유예요. 뭐 환자는 때는 증상을 통해서 가슴이 아프요. 뭐 이렇게 증상을 통해서 온다든지 본인이 만져니까 목에 뭐 멍을 만져서요. 신체 이상에서 이상 혹은 건강검진했는데 단백뇨가 있어 이런 환자가 찾아오는 문제가 이제 임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얘기하면은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는 이걸 수업에서 이제 어떻게 구현했냐? 그러면 이제 우리 호흡곤란 한 예만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 철학이라고 할까는 우리가 성과 바탕, 역량 바탕이 되겠고 수업 내용을 임상 표현으로 결정하는 거가 성과 바탕에 가장 잘 맞는 뭐 내용으로 됐고요. 진료 능 역량이니까 그리고 졸업 성과, 시기 성과, 교과목 성과 일치하는 작업을 뭐 해갖고 그 이제 교과목 우리가 임상 표현 과정 1, 2, 3, 4, 7, 8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기초 임상이 같이 통합되게 하려고 기초교 과목도 어차피 병태생리니까 같이 녹아들어서 뭐 우리 해부생리 없애려고 했었어요. 왜냐 임상은 내 호흡기 내과 뭐 소화기 내과 없앤 것처럼 아예 같이 해서 완전 융합을 하는 거가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한다면은 완전 융합해서 호흡곤란 할 때 호흡곤란과 관련된 해부생리 들어오고 병태생리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하고 같이 엮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랬는데 기초 교수님들이 그건 뭐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기초 교수님까지 포함되는 건 안 됐고요. 다만 기초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임상 편에서 하는 그런 병태생리적인 걸 조금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겠다고 해서 하셨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일부 어려운 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참여 교수님 어쨌거나 이런 우리가 수업 방법 평가 이런 거를 다 하고 또 임상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교과서가 없다는 거가 지난번에 큰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교과서가 뭐냐 봤더니 이게 몇 가지 임상 증례가 교과서가 되는 거죠. 실제 증례. 환자가 교과서가 되는 거고 대신 그 환자를 어떻게 의사는 생각하고 접근하는지를 교수자가 튜터링 해주는 거가 이제 수업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 사례 개발 같은 거를 계속 해야 될 거, 뭐 TBL든 PBL도 계속 이제 임상 증례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하는 자가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하는데 저희가 이제 임상 표현을 결정을 했고요. 이때 제가 이제 어, 그 처음에 10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임상 표현 교육과정 할 때 만듭시다 했고 10분이 이제 교육과정 교만 소위원회로 시작을 했어. 2011년도에. 그때 저랑 어
설지영 전 학장님, 그다음에 은퇴하신 임승평 교수님, 뭐 방사선과의 김진환 교수님, 뭐 등등등 해갖고 그다음에 저기 송민호 전 학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10분이 시작을 해가지고 임상 표현만으로 다 바꿨을 때 이제 그 수업 시간표 배분하는 것도 그때 다 투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결정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렇게 8개 과목으로 이제 최종 우리 전체 교수에서 투표도 하고 막 해가지고 8개 과정으로 만들어내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임상 표현이 결정된 거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뭐 우리가 호흡곤란을 한다. 사전 교과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고 사전 학습자를 배포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수업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간다라고 해서 그 설명도 하고 그래서 계속 중요한 게 병퇴생리를 자꾸 이게 해부생리를 우리가 정상 해부생리는 정상해부 정상생리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숨이 안 찬 정상인을 다루기 때문에 숨이 찬 사람은 정상에서 뭐가 바뀌었을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병태생리가 돼. 그거까지 이렇게 하고 실제 증례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핵심 질환 자체는 많이 가르치지 않도록 좀 줄이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저 때만 해도 헬스를 한 걸 다 나갔다고 했잖아요. 1,500가지 질환을 소개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생각해보니까 1,000가지 질환은 한 번도 써보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그 내과에서 다루는 영역이죠. 내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도 이거 평생에 아직도 못 본 질환이 많고요. 그럼 그걸 학생에까지 가르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질환은 오히려 어, 임상 표현에서 접근한 걸 잘 알면은 그 질환을 진단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희귀한 질환에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임상 표현 과정 2 보면은 그러니까 7주 수업인데 여기에 15개 임상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호흡곤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임상 표현이 이제 기침부터 쭉 뭐 가슴 통증 이렇게 해서 쭉 15개 이렇게 임상 표현이 쭉 들어가 있고 한 임상 표현당 이런 식으로 2학년에 예를 들면 임상 표현 하나당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는 그 해부생리를 정상 해부생리를 통해서 여기 하고 이학 기침 같은 경우 해부생리 통해서 뭐 이렇게 기침의 발생 기제가 병태생리를 개념처를 통해 책 설명했을 때가 1학년 때 그 이제 기초의학 과정을 배우면서 할 과목표고 2학년 때는 병태 병력 청취하서 신체 진단서 기본 검사 계획 수료받 진단 출원했다 기침의 아주 흔한 기침은 뭐 우리가 의사로서 1차 진료를 감당할 정도로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침의 핵심 질환은 그 많은 질환 중에 다 빼고 요 정도 질환만 이해하면 되겠다. 여기도 이제 이 질병도 A to Z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폐암 뭐 학생 수준에서 폐암 환자 뭐 치료하고 수술하고 무슨 항암제 치료하는 건 학생 수준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학생 수준이라는 것은 폐암을 진단할 수 있다까지 학생 수준이에요. 폐암 치료는 학생 수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특발성 폐소면증도 폐암을 진단할 수 있다까지예요. 뭐 병적 전제 신체에서 진단할 수 있다까지고 그다음에 여기 천식은 치료할 수 있다까지가 이제 학생 수준인 거죠. 이걸 딱 해서 하고 예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임상 표현별로 기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C가 컨디션 그러니까 대상이 되죠. 누구를 대상 기침 환자에 대해서 주요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어, 이게 D가 어 아유, 갑자기 생각나네. D가 여기 B는 비헤이버예요. 기본 검사를 우선순위대로 지시할 수 있다가 학습 성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D는 그 이게 컨디션 D가 갑자기 D가 생각해 뭐죠? 이 선생님? 디그리. 디그리죠. 네. 그러니까 조건.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방해, 그러니까 초점에 맞추어 기본 검사를 우선 이게 비헤이버. 그래서 지시할 수 있다는 행동 동사를 기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성과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병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여기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기침의 병태생리, 기침 병력 신체인지를 실체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침 살찌고 임상표 이렇게 돼서 해서 요것이 요 목표가 이제 이렇게 수업 이렇게 배분돼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틀 평균 하루나 이틀짜리가 있어요. 기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틀 수업을 해요. 호흡곤란이 건 2주예요. 보니까 제가 열흘간 하더라고요. 호흡곤란 덩어리가 커서. 그래서 호흡곤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알고 있는 해부생리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그걸 조금 개념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좀 하는 시간을 갖는 거가 저희가 해부생리 이거 4시간 있고요. PBL이 미니 PBL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시간도 짧게 주고 짧게 끝나서 하는데 4시간짜리가 두 살에 그러니까 8시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가 그 이 토의를 위해서 그냥 저녁에 자율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날 전체 증례 토의 그때 비니 피별한 걸 가지고 증례 토의하고 이때 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싱킹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 문제고 이 환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저기지 질병에 대한 소개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것도 두께 있으니까 4시간 곱하기 8시간 되고요. 그다음에 임상표현 관련 핵심 질환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소개라고 표현하면은 그 질병에 대해서 A to Z가 다 가리킨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병태생리, 간별진단에 여전히 초점을 맞춰 있고 그다음에 그 질병에 따라서 조금 자세한 질환 어떤 거는 진단까지 맞는 질환들을 좀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호흡곤란이 굉장히 큰 병이거든요. 국가고시에서 해마다 25문항 이상이 나오는 이거예요. 호흡곤란 문항이요. 몇 세다 25.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1개 질환 이 정도로 하고 뭐 해서 그러면 4시간, 12시간이죠. 그래서 20시간이죠. 40시간 넘죠. 48시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열흘간 거의 가까이 호흡곤란 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설계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이 그나마 케이스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핵심 질환 같은 경우 교수님이 여전히 옛날 강의식으로 많이 하시려고 하고 병태생리보다는 그냥 이 질병은 뭐 유병률이 얼마고 뭐 이런 하고 막 본인이 하시는 막 그 전문적인 막 치료 있잖아요. 막 부정맥 같으면은 막 그 심장 전기 검사 EPA 일렉트로 피지올로직 뭐 EPS 스타디까지 한 걸 가지고 해서 그 우회 회로 같은 거를 갖다가 어떻게 차단하는 뭐 이런 지지그 이런 굉장히 전문 이상 되는 것도 막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 저희가 한 개 임상평이 끝나갖고 사실 우리가 전체 100몇 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끝내자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기초도 같이 완전 인테그레이션 되면은 그냥 이렇게 끝내는데 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학생들이 해부생리 이런 거 조금 반복되죠. 그다음에 증례 익히는 거 반복되죠 해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증례에 기본 검사는 계속 꼭 들어가요. 기본 검사는 뭐냐면 혹시 이제 뭐 이 환자 뭐 아주 이제 응급실 와갖고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뭐 PB를 하다 보면은 세션 1은 주증상, 세션 2가 현병력, 세션 3가 신체 인찰, 뭐 세션 4 가면은 예를 들면 검사 이게 주어지거든요. 검사에 CBC, LFT, 뭐 체스트 페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럼 학생들이 이거 하려면은 학생들이 병력하고 신체 인찰 어쩌고 자기들이 뭐 해석해야 될 문제니까 그런데 체스트 페이 나오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판독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검사의 원리와 해석이라 그래갖고 기본 검사에 대해서만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미리 가르쳐서 증례 혹시 이렇게 검사 같은 게 소개됐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 검사의 원리 해석이 조금 앞부분에 그래서 넣는 거예요. 잠깐만 사실 기초까지 통합됐더라면은 수업 맨 첫 부분에는 아마 저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 능동 학습을 위한 뭐 이렇게 팀워크 따지는 시간이 한 주나 두 주 들어가고 그다음에
PBL, TBL 하는 수업 워밍업 하는 시간에 또 뭐 이렇게 한 주 정도 들어가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 검사 원리 해석 넣고 그다음에 쭉 임상업 표현으로 가서 완전 인테그레이션 갔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 교육학적 원리죠. 당연히 학생이 동기 유발이 가장 중요하고 어 이게 예전에는 이제 지식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족보 위주 학습을 하면 되고 학습해서 메모한 것만 나중에 수업 안 들어도 들으면 다 이런 건 안 된다. 실제 어, 시험은 실제 증례가 을 가지고 증례를 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 마스터리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오리엔테이션 시키고 그때 이런 그 문구도 넣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막 이거 써가지고 임상표 수업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하고 혹곤란 같은 경우 성과음표 이런 거 다 학생들한테 이런 거 다 저기 학생들한테 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가죠. 여기 보면은 여기 호흡곤란 호소하는 사람에게서 병력 전체와 신체 등의 원인을 감면하다 보면은 호흡곤란에 대해 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KMCC한 병력량 60% 이상을 일치하게 하셨다. 그럼 모의 환자라는 것은 CPX 시험 봤을 때 너 병력 정치는 꼭 반드시 필요한 병력 정치가 어 10개 항목 있다면 6개 항목은 이거는 반드시 그 병력으로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보면은 호흡곤란에 대해 주어진 병력 정치와 신체 인자를 가지고 해부학적 원인물을 2학년이지 그러니까 교수하기 전 7% 이상 일치하게 감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증상을 어떤 환자를 했을 때 시험 문제 냈을 때 그 이 환자의 질병의 이 호흡곤란 원인이 된 해부학적 장기는 하고 물었을 때 뭐 트라키아다, 보컬 코드다, 알베오로스다, 뭐 폴마리 아터리다, 페리카디움이다, 마이오카드입니다. 등등 이 해부학적 어디가 병태 생겨 이상이 생기는지 정확히 짚어내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10문제 내면 7문제 맞춰야 페이스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한 건데 예, 이렇게 해서 그 저희가 이렇게 해서 했고요. 사전학습 자료가 이제 이렇게 배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동영상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필요하면 무크에서 검색해서 하게 되고 칸 아카데미 통해서 뭐 이런 거 하게 되고 했고요. 칸 아카데미 좀 찾아보셨던가요, 장 선생님? 안 조금 찾아.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칸 아카데미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칸 아카데미 보면은 이거를 어제 그 어, 이 졸업하는 학생을 그 졸업하는 4학년을 어떻게 만났는데 4학년이 뭐라고 하냐면요. 칸 아카데미 때 배웠던 그 동영상이 너무 생생해서 병태생이 생각 안 날 때 칸 아카데미 그거 보고서 자기 리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 아카데미 그 정도냐 할 정도로 정말 제가 이거 그칸 아카데미 다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아, 잠깐만 여기 다시 해야 되네.
Medical School with Neil Gesundheit, who's a faculty member here at the med school. 잠깐만요. Hi. So, And so, what are we going to talk about? 조금 well, the topic for today is endocrinology, which is the study of hormones. And the word hormone is derived from the Greek word which means arouse the 이런 activity. 식으로 돼 있는데 And what hormones do is they're chemical 칸 아카데미의 messengers 장점은 that are made at one part of the 이게 body 이렇게 시작을 and 이렇게 typically 해가지고 go to another part of the 쓰면서 body 칠판에 쓰는 to, 것처럼 as 해가지고 수업을 suggested, 하고요. arouse the activity and 대부분이 give 또 function 한글로 to 번역이 돼 있습니다. another organ. So they're essentially kind of signaling, way to communicate between one part of the body and the other. 그리고 Exactly, they're very 보시면 sophisticated 여기서 community, and then they 같은 파일을 계속 Daltons, which 보여지면서 are door, 잘 이용하면은 focusing on the classic picture of someone with a high heart rate, rapid. Have the adrenal glands 네, right 이렇게 there. 되면 They're 한 all 장의 near this 슬라이드가 kind of 딱 남아요. interchange on the because they're all so important to 예, Yeah, kind of get to where they need to get to. That's a good observation. They all have a lot of 한 장의 venous. 슬라이드 이렇게 딱 남아서 Pictures I think would be pretty 이 한 interesting. 장을 Okay, yeah. In the next video, we'll talk about sort of how you have to have the right amount of the hormone, or else things go 이제 awry. 그림으로 Very cool. Thanks a bunch. 돼서 Okay, thank you.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We're here at Stanford Medical School with medical student Morgan Thies and Dr. Charles Prober. 그래서 또 저런 거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한데 좋은 동영상을 만들기가 좀 어렵고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거는 나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수준 높은 거는 동영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하버드에서 만든 동영상을 조금 구해볼까 해갖고 기웃기웃했는데 애들은 등록비도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강 신청하라는데 처음에는 메일 올 때 그 레지스트레이션 피를 갖다가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갖고 수강 신청을 다 무료로 해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등록비가 300불인데 레지스트레이션 피를 공짜로 해주고 대신 강의 수강하는데 한 과목당 거기는 이제 $8,000예요. 동영상 자기들 거 보려면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제발 좀 동영상 좀 공개하면은 그 좋은 동영상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 좀 하면서 내가 거기다가 영어 조금 이제 한국말 표현만 해주고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동영상까지 만들려면은 교수님들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만든 지금 줌에서 강의한 거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지루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진짜 학생들이 개념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아주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것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것까지 못 가더라도 조금 어쨌거나 학생들이 동영상만 딱 봐도 흥미있고 어쨌거나 끝까지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면 좋겠는데 근데 그 부분이 좀 어렵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학생들한테 수업은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이 해결하는 문제를 하자. 그래서 퀘스천도 TBR 할 때 그 문제도 그렇게 해서 작용하고 동영상 줘서 이런 쪽으로 병태생리 얘가 중요한 걸로 되게 하자.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준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자료는 뭐 읽어와라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실패다. 최소한 사전학습 내용을 학습 목표에서 정리해주고 그 해리슨을 차라리 지정해줘도 챕터 1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몇 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인트로덕션에 이런 내용은 다 빼도 되고요. 자, 역학 나오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증상에서 여러분이 꼭 눈여겨볼 증상은 요거는 증상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왜 생기냐 설명이 헬스네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때는 벌표를 치면서 그래서 그거 스마트폰 찍어서 그거 이렇게 해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 있는데 이 표는 한번 여러분이 잘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표가 되고 여러분 잘 이해 못할 건데 자 요건 제가 특별히 여러분 이해 못할까 설명할게요. 이걸 이렇게 해갖고
그 정도로 찍어서 짧게 해갖고 짤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5개 정도 딱 그냥 많으면 10개까지 한두 시간 학생들이 보고면은 준비되도록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도, 2020년도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2020년, 2021년도네, 2021년도. 그래서 호클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우리가 어 호클란 이번에는 조금 뒤로 미뤄졌어요. 호클란이 조금 학생들이 이제 어려니까 좀 임상 표현 좀 뒤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뒤로 미뤄졌는데 지금도 이렇게 순서가 그 이렇게 병태생 리뷰가 4시간, 그 호흡기 쪽은 제가, 심장 쪽은 안계택 교수가 이렇게 나눠서 4시간 하고 PBL 하는 케이스 한데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 호흡곤란인데 호흡기 케이스 하나 하고 요거를 갖다가 밤에 학생 소견에 다음날 증례 토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도전 능력 그다음에 여기 핵심 질환 모르는 게 저산소의 감별 사회제 이렇게 갖고 뭐다저 같은 TBL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영상 소진 소견 그러니까 엑스레이 소견 같은 경우 뭐 강의식으로 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심장 관련 호흡곤란 증리 또 한 번 해갖고 이렇게 해서 2주간 거의 이렇게 해갖고 끝나요. 여기 이제 뭐 그 강의식으로 하셨는데 1시간짜리를 가지고 뭐 조금 TV를 하기를 뭐라고 뭐 하게 해서 요거 2개를 해보고 또 이거는 그냥 강의가 편하겠다 갖고 하신 거고 우리가 가능한 2시간 연간 수업은 TV를 했으면 좋겠다 맞는데 이런 정도 해가지고 현재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색깔별로 정태생리는 이렇게, PBL은 이렇게, PBL 증립자를 이렇게, 액티브 수업 이렇게, 강의 수업 이렇게 표시도까지 해놓고 CPX로 포클란 시험도 치고 이렇게까지 해갖고 2주간에 걸쳐서 그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빌딩 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 팀빌딩을 좀 제가 관여 안 해서 이제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기 교수님이 주로 하시는 건데 예, 학생들이 이제 잘 저기 으쌰으쌰하고 토의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거 하고 뭐 안내도 하죠. 이렇게 병태생이 수업 준비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성적을 뭐 반영하는데 어떻게 반영할지 나중에 서서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 동영상 이게 있다. 칸아카데미 이런 거 보고 와라. 그다음에 이걸 그다음 제가 만든 동영상도 있어요. 제가 만든 동영상은 실제 문제를 이렇게 6번까지인데 총 문제가 30 몇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환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유 병태생리 설명해 봐라는 얘기야. 이걸 설명하는 동영상이 이렇게 저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해서 이거 보게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병태생리인데 이게 쭉 있는데 보시면은 호흡곤란 병태생리 1 동영상, 병태생리 2 동영상, 3 동영상, 4, 5, 6, 7 해갖고 제가 10분, 15분씩 해갖고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증상이 왜 생기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환자 이런 문제 왜 생기냐, 주로 해부 생리적으로 정상 해부에 어떻게 바꿔, 요걸 하고, 요걸 다 모아놓은 이제 PDF 파일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사자서 안내를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참고가 될 교과서도 하나 이게 사고 되고, PBL 안내, 임상표현 이제 그 호흡곤란 PBL 안내, 폐진찰 해석에 대한 거, 또 동영상도 또 추가해가지고 참고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1, 2교시만 한 이 정도 들었어요. 삼성 이렇게 해서 근근히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어 제가 맡은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여기 보면은 다 임상 표현 호클란만으로 돼 있지 여기 딴 거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하고 정태생리도 보면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우면 더 숨 차다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걸 갖다 이제 해부 생리 변화를 이렇게 추정하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쌕쌕거리 이미 없고 뭐 저는데 여기 기두관지가 어느 부위가 폐쇄됐을 거냐 이런 해부 생리 추정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다 돼 있고요. TBL 시사하고 뭐 이런 거 여기 이제 숨이 차는 거를 조금 더 학생들한테 토의 질문도 디스네의 어떤 생리적인 거를 좀 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진행하고 실제 증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토의하고 실제 토의할 때도 그다음에 학생들 뭐 조별 이거 정리하게 만드는데 아직은 그렇고 그다음에 결국 학생들한테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하는 것은
병태 생리를 하는데 우리가 핵심 질환하고 연관져서 나중에 병태 생리도 이렇게 적어보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를 서로 연관돼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도까지를 해서 하면 호흡곤란과 핵심약까지 다 끝나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응용이 된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아직은 이제 수업을 사실 제가 보기에 더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빡빡해요. 그래서 더 줄여야 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좀 더 만들어서 사전학습자를 더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수 개발 잘해서 교수들이 어, 어, 조금 더 수업을 양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좀 더 참여해서 좀 바꾸면서 그러면서 꼭 중요한 거는 반드시 마스터하고 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그쪽이 조금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연세대 가서 들었던 얘기는 연세대는 수업을 하면 1시간짜리 수업을 안 맡긴다고 합니다. 한 과목에 1시간짜리 수업은 그 껴서 괜히 저기 통일성만 사라지고 그래서 연세대는 4시간 이상 수업해야지 그 참여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이상 참여하면은 이 TBL이 가능하거든요. 2시간 이상이 돼야지. 그래서 저희도 1시간, 2시간만 참여하는 수업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2시간밖에 없는데 TBL 하면 난 내 강의 다 할 거 못해. 막 이러시니까 시간도 줄이고 앞으로는 4시간 이상 하실 분만 해갖고 남겨가지고 TBL을 좀이라도 이런 걸 좀 가능하게끔 해서 수업 시간을 조금 더 바꾸고 동영상도 만들고 교수님들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시간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줌으로 한 수업도 교수님들이 어쨌거나 그걸 녹화하는 걸 이렇게 다 있거든요. 시간만 되면 그거를 다시 제가 보고서 병태생리하고 이런 정도는 학생한테 필요하다는 것만 넣고 막 수술 방법을 딱 빼갖고 편집을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그걸 학생한테 제공하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또 10분짜리 짤방으로 딱 끊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교수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과연 언제 할 수 있을까? 이소영 교수님 어떻게 우리 정책 연구위 받아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시만 하고 그 편집하는 인력을 써가지고 한번 생각이 들어요. 동영상 새로 만들기 어려울 것 같고 그 줌 시대, 코로나 시대에 만들었던 급한 거좀 있어서 그래도 하면 조금 학생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그 편집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정책 연구. 그래서 정책 연구 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사람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끌어지시하면 그분들이 다 편집만 하는 편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죠? 교수님, 근데 그래서 학교마다 그 편집을 하는 조교를 따로 좀 훈련을 시켜서 두는 곳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전문 요원을 쓰기는 너무나 힘드니까 그때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쓰는 학교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담당을 끊어서 만들어서, 약간 예, 알바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편집해주면 돈 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면요. 하여튼 그런 예. 제가 생각한 거는 계명의대 갔는데 계명의대는 좀 특이한 게 그 이원회 활동을 하면 이원회 뭐 수당도 줄 수도 없고 뭐 회의비도 뭐 어떻게 학교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많이 모이는 이원회는 그 이원에서 정책 연구를 하겠다고 제안을 병원에다가 같이 해서 조인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병원도 관심 있는 주제가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충남대학교 병원에 많이 남는가 특성 분석 딱 해가지고 그 정책 연구를 하겠다면은 병원에서 이거 할 테니까 연구 보고서 하는데 우리 그 교수 연구할 테니까 한 500만 원 주세요. 그럼 보고서 내겠습니다. 1000만 원 주고 보고서 내겠으면은 그걸 병원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코호트 위원회라는 이런 위원회에서 맡아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책 연구하고 이렇게 보고서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한 게 그런 거는 병원하고 가능한 조인할 수 있는 건 병원에다가 정책 연구를 좀 달라고 해서 이런 거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병원 들어오면 굉장히 합법적으로 학교 지원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냥 주면 이거 노조에서도 이제 왜 저기 하냐 하는데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하여튼 요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되겠고, 우리는 제가 보면 이게 이 정도로 설계를 어, 뭐 저는 이제 여기 이런 정도 이렇게 설계가 저는 굉장히 이게 심플하게 한 거고요. 심플하게 한 거였는데 어, 이 원래 캘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임상편 하나당 하나에다가 시기별로도 들어가고 만약에 1시기 1학년 때 임상편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고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은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기초기술이 쫙 들어가고 임상저 모든 과가 다 들어가요. 마취과까지 다 들어가서 해당되는 거를 다 기술하게 만들어 모든 과가 그렇게 통합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호흡곤란이 보면은 어 예를 들면 우리 호흡기 환자만 호흡곤란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취과 같은 경우 수술하다가 호흡곤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기술하게 하는데 나중에 심의를 해요. 아, 이거 학생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나왔점 빼고. 그 다음에 뭐 기흉 같은 경우는 흉부외과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숨이 차서 와서 기흉으로 오는 환자가 있으니까 그럼 흉부외과 그거를 기술해요. 이런 그 기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흡관과 연관해서 이런 병태생리가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고 뭐 진찰하는 방법 당연히 폐진찰 잘해서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하고 뭐 튜브 넣는 거 수술하는 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딱 보고서 수술하는 것까지는 이거는 이제 전문의가 학생 수준이 아니다. 다만 튜브를 넣어야 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거는 되니까 국가 이렇게 그 범위를 정해서 그래서 이 임상 표현별로 기초하고 임상 모든 과가 여기 해부생리 필요한 병태생리를 다 기술하게 하고 다 한 다음에 이거를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를 펼쳐내니까 너무 이제 막 오히려 힘들게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업하게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가고 또 자율학습하는데 그 다음날 증례 토의하는데 전날 PBL 했던 증례를 가지고 반복하는 거죠. 같은 증례를 가지고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거랑 여기 토의 진행자 이제 이 교수자가 이제 토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싱킹하는 거를 찾아가는 거랑 이제 하면서 정리하는 증례를 가지고 배우는 최종적 정리하는 이런 거가 되겠고 예. 또 확인 문제 가지고 뭐 또 한번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이제 문제 요약을 할 수 있게끔 뭐까지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또 계속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서 반복하는 거죠. 이로 계속 이 병력에서 추정되는 거 뭐 있냐면 또 다시 확인하고 계속해서 임상적인 문제에 네가 병태생력으로 해석을 잘 할 수 있냐를 반복하는 구조가 이제 사실 우리가 저기 돼 있고 그다음에 핵심 질환으로 이제 우리가 다 이주를 해갖고 이런 식으로 호흡곤란에 의한 호흡기 이상의 호흡곤란하고 심장 이상 호흡곤란에 어떤 병태생 차이가 있을까 큰 거, 그다음에 뭐 등등, 그다음에 개별 질환에 따라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하고요. 핵심 질환도 여기는 질환별 1시간 내 2시간으로 옛날에 COPD 갖고 수업을 4시간 했어요. 사이질 폐질환 갖고도 역시 4시간 했던 거예요. 이거를 영상 소견도 이것도 4시간 했던 거를 다 반으로 줄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세상을 가르치지 말라. 많이 줄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병태생리를 주로 가르쳐라. 호흡곤란과 연관돼서. 그러면 사이질 폐질 환자가 왜 병태생리가 바뀌어서 숨이 차게 됐는지를 그 학생들이 이해하게끔. 그렇게 이제 해서 학생들이 이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면은, 병태생리를 생각할 때, 사이질 폐질을 가서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마른 기침이 나고 뭐 진행성의 호흡곤란이 있고 그러면은 사이즈 폐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우리가 지금 추론하는 방식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게끔 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사전 준비도 시험도 보고 뭐 이렇게 조별 평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혹시 PX도 치르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정말 임상 표현별로
정말 이 병력을 해석하는 거가 진단 가설을 결국 병력 해석이 돼야 되죠.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CQ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MEQ도 본다. Modified Essay Question. 예. 그래서 보통 에세이 퀴즈 서술형 답은 그냥 뭐에 대해서 쓰시오, 뭐 논하라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모디파이드한 말은 진료 순서에 맞게 그죠? 자료 제공하죠. 그 다음 자료 제공 이렇게 해서 순서에 맞게 하는 우리 이제 실제 의사 진료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 처음부터 검사 결과가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해보고 이렇게 되니까 예 잠깐만요. 예. 아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걸 해서 저희가 하여튼 병태생리를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이상하게도 질병은 조금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더 원하는 병태생리 쪽은 아직도 약한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든 교수님이 일관성 있게 딱 병태생리만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병태생리를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예전만 해서 조금 우리가 아직은 이게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은 설정해서 잘 한번 발전이 될 방향이고 사실은 2017년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원래 예정은 2022년, 2023년 정도 되면은 거의 TBL이라든지 PBL 이런 수업으로만 처음에 우리가 40% 정도를 목표로 했어요. 그 수업이 전체 수업에서 40%. 그러다가 2022, 2023년 되면은 원래 목표는 한 70%까지 올리자.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한 2, 30%될 것 같다.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겼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세종병원으로 분원되면서 세종병원 교수님들이 또 빠져나갔고 또 최근에 전공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내과가 3년 차로 됐고 외과가 3년 차로 되면서 치프 전공의가 없는 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교육을 교수님들이 막그 실습에 대한 것보다 많아지고 이 진료보다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쪽을 더 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지금은 40% 선에서 우리 임상평가 2도 정체돼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굉장히 일이 많고 이게 제가 우리가 저는 진짜 단순 무식해서 여기 수업 내용만 질병 단위에서 임상 표현으로 바꾸면은 임상 표현 교과정이 완성될 줄 아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 가지고 접근했다가 이거 하나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위에 있는 거는 교육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바뀌고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거는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개발돼야 되고 결국 교수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교수님 바뀌기가 진짜 힘들다. 학생들을 오히려 설득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하려면은 그동안 수업이 내용이라도 시험이 옛날처럼 지식 위주 묻는 거, 질병 위주 묻는 거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서 평가도 개발해서 이게 이제 역량을 측, 성과 측을 받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고 또 질병 단위에서 임상 표현으로 바뀌면서 수업이 액티브 러닝으로 가려면 수업 개발이 돼. 이런 모든 거를 교수님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교수 개발이 굉장히 큰 틀이 있고 이걸 연계해서 결국은 그 기초도는 아직 우리가 못는데 기초도 같이 가야 되고 임상도 같이 임상표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의학과도 같이 가서 이거 큰 덩어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아직은 이제 우리는 요거 조금 손대고 요거 조금 손대고 요거 조금 손대고 요거 조금씩밖에 손 못 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움직이려면은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이주 선생님도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지친 것 같고 저도 막 하다가 이제 행정적인 일을 너무 저기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정체기라고 할까요? 약간 이제 소강 상태?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좀 계획을 해서 더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사정이 우리 예산도 그렇고 그죠? 뭐 그 이제 그 모든 부분에서 조금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이걸 같이 한번 우리 전체 교수님들이 언젠가 한번 머리 맞대고 논의할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해왔는데 더 잘하려면은 교수님들의 노력도 더 필요하고 개발할 것도 많은데 뭐 교수님 입장에서도 지금 뭐 진료 부담 계속 늘어났지 않느냐, 승진 기준 계속 올려갖고 연구 더 하러 가지 않냐, 거기다가 교육을 더 근데 교육은 현재 책임 실수만 이수하면은 법적으로 승진한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는 당연히 이제 승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진료는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이렇게 의무이기도 하고 공공의료에서 해야 되고 연구는 승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즐거운 사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그러면은 시간을 더 요구하면 이게 할 때 교수님들이 결국 어디서 100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디부터 빼면 학생 교육부터 줄여나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당면한 과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2028년까지 수도권에 6,800병상이 이제 증설됩니다. 충남대학교 같은 병원이 어, 다섯 개 갖고 네 개, 다섯 개 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다섯 개 병원이. 보통 800병상짜리가 8개 병원이 생기는 거 정도가 돼요. 2027년 목표로 지금 시흥 서울대학교 병원이 2027년에 생겨요. 거의 800병상.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뭐 세브란스 병원에 뭐 무슨 병원 또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양대학교도 어딘가 분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다 생겨서 생기는데 6,800병상이면은 그 전문의가 몇 명이 필요하면 1,500명에서 2,000명이 필요해요. 못해도. 걱정은 우린 정년퇴직함을 계속했지만은 특히 메이저과 같은 경우는 내과, 외과, 뭐 소아과, 서청소가 산부인과 이런데 교수 수급이 안 될 것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로 많이 갈 거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는 까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그냥 한번 그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했는데 조금 그 할 일이 좀 많고 막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꿔야 될지 사실 지끈지끈해 사실. 여러분 교수님도 많으시고 또 우리가 이게 개발을 같이 하면서 인력도 좀 되고 그래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어렵고 그래서 더구나 이제 뭐 교수님들이 연구만이라도 좀 뭐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은 교육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합시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그렇게 해도 좀 됐었는데 지금 연구 업적도 많이 뭐 올라가니까 교수님한테 교육을 더 하시라고 그래도 뭐 그 저기 설 교수님은 걔도 교수님 막 푸시해야 된다고까지 하시는데 저는 마음 약해가지고 힘든 교수님 보면은 왜 교육하냐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뭐 입장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물론 이제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역사상 사람 많고 돈 많아 갖고 무슨 일이 성공한 적은 없대요. 역사는 항상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예. 혹시 이수홍 교수님이 혹시 뭐 이게 궁금한 거 다 해결 안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 뭐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뭐 코멘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교수님 그 임상 표현을 저는 임상 내용은 잘은 모르니까요. 예. 지금 그 보면은 임상 표현도 그냥 사실 그 제가 느끼기에는 과별로 그냥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 임상 표현은 잘 몰라서 만약에 뭐 두통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예. 분담은 사실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교과목은 네. 우리가 임상 표현을 원래는 그 100개를 그 이제 필요에 따라 순서를 쭉 이렇게 나열하면은
한가 하나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학점을 줘야 되잖아요. 네. 학점 때문에 교과목 구분이 생긴 거고 8과목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음, 임상 표현을 비슷한 거나 병태생리적으로 혹은 해부학적으로 비슷한 것끼리 묶었더니 그래서 뭐 기침이나 음, 뭐 가슴 통증, 호흡곤란 뭐 이런 객혈 이런 음, 거 유사하잖아요. 네. 이렇게 묶은 거. 그다음에 어지럼증이나 뭐 그다음 빈맥 음, 이런 거 좀 또 그 실시 이런 게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음, 과목을 먼저 정했어요, 사실은요. 음, 그런 다음에 임상 표현별로 거기 나눠놨으니까 본인이 보시고 저 임상 표현 내가 가서 참여해서 병태생리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뭐 내가 관련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 그쪽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세요. 갖고 모든 것을 다 풀었어요. 기초교수님들한테까지도. 음, 그래서 원하는 거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호흡곤란에 예를 들면은 그 어, 혈액종양내과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빈혈이 혈액종양내과의 중요한 적인데 최소한 내가 갈 때 이거는 그 생리 배울 때 이런 정도로 언급을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저 코멘트도 남기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진찰할 때 이런 맥락에 있는 환자는 반드시 결막 진찰, 눈꺼풀 뒤집어 봐서 음, 빈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이렇게 의심되는 환자는 CBC, 그러니까 빈혈 검사를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거를 그걸 갖다가 일관성 있게 좀 해서 같이 이렇게 스키마를 갖다가 가지고 접근할 분도 있으면 같이 나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임상표현 과정 우리 이제 카디오 풀마리아서 임상표현 과정 원래 임상표현 과정 그냥 그 과목명 임상표현 과정 2예요. 그 뒤에는 장기가 있거나 그거를 안 넣었어요 처음에는. 그거 넣으면은 장기 넣은 순간 그 해당되는 것만 근데 임상표현 2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표현 2로 하게 넣고 가로치고 어떤 종류 임상표현이 들어갔는지를 그래도 넣어야지 조금 이해하기 시작해서 어, 심, 심혈관 호흡기계 임상표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선생님 주로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오늘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관련 있는 분이 다 오셔서 저기 참여하시는 쪽으로 풀어놨어요. 기초교수도 다 이렇게 내가 거기서 해부장님이 가르치면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예. 그런 의미였어요. 그럼 강의록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좀 맞춰보고 들어가시는 거죠? 어떻게 내용 구성이 아, 될지 서로 간에. 그거를 못 맞추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교수님들이 어, 강의록을 첫 해 할 때 뭐 미리 한 주 전부터 학생들 제공하고 뭐 한 주 전에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하루 이제 전날 강의록을 주시니까 나 여기서, 맞춰볼 시간 여유가 없었던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다가 이제 좀 우리가 정리하고 맞춰보자 뭐 하고 설악장님 그때 한번 다시 맞아요. 한번 이거 한번 네. 중간 점검 해보고 강으로 탁 한번 뒤져보자 하고 뭐 하다가 코로나 생기 이러면서 돼서 요거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 동영상 정리하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그냥 하기는 없고 또 이거 정책 연구해가지고 음, 임상 표현 과정 뭐 경험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개선점 도출하는 뭐 이런 정책 연구해가지고 또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 임상 표현 과정에서 어 이제 그 빠진 과정 혹은 중복 과정이라든지 혹은 뭐 불필요하게 많이 있는 과정 이런 거를 뭐 점검하는 정책 연구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서 하는 없고 그렇다고 막 이거 임원분들 그냥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앞으로 좀 정책 연구비를 좀 해서 한번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서 좀 글쓰시는 분들 나는 한 번들 약간의 이제 정책 연구 수당이라도 가게 되고 제 개인은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먹고 병원 갖고 약간 한 이게 연구비처럼 해서 수당이라도 갖고 팁이라도 쓸 수 있으면 좋겠지 않을까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그러면 교수님 정책 연구가 병원에서 나오는 정책 연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 연구 병원은 그렇죠. 그쵸. 예. 왜냐하면 학교에서 나온 정책 연구는 논문 쓰는 거에 의한 정책 연구지. 아,
이거 학교 이렇게 암기는 건 학교는 그거는 뭐 하지 않으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예. 교수님,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를 하신다면은 그냥 정책연구에다가 쓸 수 있는 거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영상 개발이나 콘텐츠 개발 쪽으로 해서 회의를 음. 하시면은 강의 내용까지 조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아니면 우리가 교수법 학교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것 중에 교수법 그 연구회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교수법 연구회를 해서 2인 이상 교수가 하면 교수 연구가 결성이 되고 여기 이제 결성하면은 200만 원인가? 음, 아시죠? 네, 저번에 교수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네. 200만 원인데 회비에서 다행이라 쓸 네, 수 있어요. 회의비만 쓸 수 있다고. 예, 수당 학자의 안 되고 구입이라. 예. 그다음에 그 보고서를 갖다가 한 100페이지가 써야 네. 되니까 그래서 야 우리가 가서 정책연구소 쓴다고 생각하고 할까 뭐 그런 재원으로는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음, 예. 음. 그거 일하려면은 이제 논문 쓰고 현에서 바쁜데 그쵸, 교수님. 그게 예. 이제 무슨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어려운 면이 예. 음, 그것도 쓰는 것도 사실 학교에서 중요한 그래서 그런 거 사실 잘 모아두면 그거가 우리가 보고서도 나와서 그걸 갖다가 다음 의학교육에서 피드백도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되고 각 교수님들 공유가 돼서 이렇게 돼서 이용이 되고 하면은 그 평원에서 인증평가 받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자료를 인정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정리도 한번 못하고 있어서 예. 교수님,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일인데, 네. 100페이지가 좀 많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연구를 하면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고, 논문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100페이지가 예. 학생들한테 강의를 그렇게 강의안으로 채워도 상관없어요. 음. 근데 그- 교수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결과물이 네.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렇게 부담 없이 강의록을 채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컨텐츠 개발이 사실상 남는 것도 네. 있으면서, 네. 좀,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게 회의만 그러면 하게 되니까 거의, 예. 그렇죠. 200만 원 가지고 뭐 실제 그 들은 비용이잖아. 동영상 편집하는 비용을 그건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대비해 갖고 하고 아, 그것도 된대요? 보고서는 보고서는 뭐 음. 동영상을 이렇게 편집해 갖고 목차를만 쭉 하고 우리가 교수님 나열해도 뭐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교수님, 그 K무크 개발 얼마 전에 메일 왔었던데, 그거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진행하면은 보조금 받지 않아요? 본 것 같은데요. 아 그거 네. 업체한테 가요 돈이. 아, 업체한테 가나요? 예. 아이고, 그러면 뭐,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찍었어요. 저랑 천경희 교수랑 음, 박기화 교수님인가요? 박기화 네. 교수님 그 네. 같이 하는데 또 한 번 같이 해갖고 한데, 네. 찍었는데 아 그리고 저기 저기 박기화 교수 말고 저기 순천향병원 계신 교수님 순천향 청정희 교수님이요? 아, 순천향 천경희 교수는 순천향? 저기 박장희 건양대 교수님이요? 계신 예? 박장희 교수님이요? 아 박장희 교수님 네. 그다음에 그 교수 몇 분, 6분인가 찍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게 15주짜리 코스였고요. 음, 그래서 제가 어 15주짜리 제가 3주를 맡았나? 음,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 4천만 원짜리인가 5천만 원짜리 프로젝트 그게 돼요. 근데 오, 그게 업체한테 가요. 아이고야. 업체한테 가서 업체가 동영상을 다 찍고 뭐하고 해주고 그럼 우리는 가서 우리가 강의안 만들어서 우리가 가서 또 하면 업체는 그 디자인 정도 봐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가서 스튜디오 가서 동영상을 자꾸 동영상을 편집을 업체가 해줘요. 음, 10분짜리 딱 잘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음, 해가지고 하는 거를 찍은 다음에 그거를 무크에다가 올리는 것까지 업체가 해주고 그러면 업체는 이제 그 참여 교수들에서 시간당 뭐 2, 30만 원씩 해갖고 그 이제 자료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이제 그것만 받주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네.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건 별로 그거 만들라고 막 서울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동영상 막 하나 연습도 하고 막 했는데 음, 시간에 비해서는 아이고 그냥 봉사한 거다 이렇게 그런 뭐 그런 정도. 예. 그럼 교수님, 그럼 병원에서 쓰는 게 규모가,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쓸 수 있는 범위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뭐 동영상 제작도 가능한 거고, 그렇게 되나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병원에서는 네, 그 사실은 저기 임상의학 연구비죠. 연구비 쪽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막 새로 병원장 누가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음, 이렇게 이런 정책 연구비를 좀 마련해 네, 달라. 네, 그래서 뭐 대신 그 연구비 하면은 그 교육수련실하고 음, 학교 의학교육학교시든지 뭐 의학교육시라든지 뭐 저 교육 쪽 파트랑 같이 매개나 아니면 교육위원회 매칭돼 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같이 정책 보고서 만들어서 병원도 관심 있어 하는 거. 음, 그 병원도 어떻게 하면은 그 충남대학교 병원에 수련을 많이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답을 줄 수 있는 정책 보고서 만들어서 병원도 그건 오케이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병원도 당장 필요한 게 미래에 우리 병원에 이제 많이 할거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분석을 잘 해가지고 뭐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입학 정책 어떻게 펼치는 게 좋겠다든지 음, 그다음에 들어온 다음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거가 그래서 좀 이 학생들에게 학교로 이렇게 학교 병원 남게 할 만한 그런 게 있었는지를 해서 그런 요인 분석에서 그런 요인들을 그럼 우리가 학교 4학년 동안에 4년 동안에 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렇게 학교에서 같이 공동 개발하자 이런 뭐 음, 혹시라도 조그만 솔루션이 나오면 가장 좋고 음, 없더라도 현 상황이라도 좀 보여주면은 네, 겨울은 조금 이제 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교수님 두 개네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임상표현 교육 콘텐츠 개발하는 거랑 또 병원으로 유입이 될 수 이제 있도록. 전공이 그러니까 예, 수련이 그쵸. 예, 수급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지역 공공병원으로의 수련에서 조금 더 이게 저기 하면은 수련이의 어, 이게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 뭐 균형 이렇게 음. 하면은 그래서 정부가 좋아하는 텀이 있잖아요. 수도권, 네, 지방권 균형 발전 뭐 그래서 정부도 서울로 다 가는데 예. 지방이 균형적으로 이렇게 남게끔 하는 정책을 하려면 이게 조금 해서 우리 병원을 하면은 이게 사실 전국 병원 실태조사 한번 필요하거든요. 음, 하면 이거는 진짜 나중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이쪽에서 교육부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거를 할 테니까 한번 정책 연구 만들고 해갖고 할 수도 있긴 할 수 해요.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문제는 예, 시간 많이 들고 음, 정책 연구비가 거의 인건비가 없어요. 와, 그러면 다 해야 되네요. 그래서 실이랑 실이랑 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막 그러니까 뭐 설문조사 하든 뭐 하든 하는데 그 순수하게 회의비랑 그 음, 순수하게 그런 걸 설문비 이런 거 들어가는데 수당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만약에요, 그런 거, 간담회 같은 거를 어쨌든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네, 전국에 있는 병원의 의과대학의 뭐라 그럴까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담회가 좀 그렇죠. 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간담회를 진행할 때 업체를 끼고 할 수는 있게 해주나요? 그게 네. 사전에 이러이러 목적 부득이 업체 껴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한번 문의해서 오케이 되면 할 수 있어요.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러면은 예전에 그 네, 생산성본부를 용역으로 해서 네, 그쪽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거기에서 네, 용역을 하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것들은 뭐 교실에서 해결을 했었고, 나머지 간담회는 생산성본부에서 용역 끼고 진행해서 결과물을 냈었던 적이 있어서 혹시라도 가능하면은 그 인력이 지금 저희는 사실상 부족하니까요. 그럼 보고서도 그러면은 봐줄 수 있으니까. 뭐 계획서 낼 때 그걸 내서 거기 쪽에서 오케이 하면 쓸 수 있을 거예요. 음, 네. 제 네네. 생각 이성 선생님
자, 우리가 급한 거가 이번 내일까지거든요. 에이미 초록이. 네, 쓰고 있어요, 교수님. 저도 아직 안 썼어요. 이제 막 아, 안 쓰셨어요, 내일 교수님? 졸업식인데 막 행사 끝내야지 나 지금. 교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에, 있을까, 지금. 그래서 네. 하여튼 쓴 대로 보내주세요. 그거 써야 교수님 되고 거의 썼어요. 거의 썼는데요. 지금 예, 강도현 교수님이 미니 CX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예, 의사소통 그 부분에 이제 저기를 봤어요. 그 분석을 해봤어요, 교수님. 그래서 예, SPSS를 지금 일단은 2학년 의사소통 과목 한 걸로 개인 예, 내러티브 메디슨을 주제로 했거든요. 내러티브 메디슨, 개인 내 예,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예, 이야기, 환자 의사관계 이야기의 상하관계를 봤는데 유의미했어요, 교수님. 그래서 그걸로 예, 일단 했고, 그리고 어쨌든 예측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점수가 임상 실습에 미니 CX에서 유의미한지를 예, 봐야 되니까, 그거를 예. 이제 몇 개를 지금 그 되는 것만 받아가지고 몇 개만 표본을 해가지고 SPS에 돌렸을 때 유의미한 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예. 강다현 교수님한테 좀 전체 데이터 있냐고 지금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미니 CX가요? 네, 교수님. 그래서 미니 CX 전체 성적이요? 네, 풀로 그 항목별로 받으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그래요. 뭐, 걸리겠냐고 지금 보내놓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정은 교수님도 없으시대요. 전체 데이터가.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면 저 좀 주실 수 있을까? 지금 구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몇 개밖에 없어가지고 다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안 올라와 있어요. 이쪽에. 어, 이거 이정우 선생님이 저기 굴클래스 주인이라서 네, 그런가? 이정우 선생님이 다운받나? 저도 그 이제 환자들 임상 실습 전후 셀프 컴퓨터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좀 설문조사한 거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다운이 안 돼갖고 하나도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학생 한 150명 정도 응답한 걸로 돼 그쵸, 있는데. 교수님. 그래서 저도 몇 개밖에 지금 못 네, 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구글이 지워지나 나중에? 그래서 이정우 선생한테 좀 저도 그거 좀 있냐고 네. 다운받을 수 있냐고 해갖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아, 저도 그거 가지고 이제 왜냐면 저는 이제 그거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 대면 진료 환자 수가 예전에 많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확 네, 네, 줄었잖아요. 네, 네. 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수에 따라서 셀프 컴피턴시가 차이가 나는지 사실 그거를 하려고 음, 했더니 음. 그래서 지금 어 그 환자가 어 명단을 잘 다운을 못 받나 이상하게. 예. 근데 교수님, 제 생각에는 그래도 채점을 하시고 점수를 주셨다는 거는 어딘가 데이터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교수님, 정성수 교수님, 화면이 하얘 보입니다. 예. 예, 얘가 그 와이파이를 설치한 이후부터 예. 에서 이렇게 뭐 좀 다운받거나 뭐 좀 이렇게 시행시키면은 음, 조금 그래갖고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했지 이제. 예. 하여튼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예. 교수님, 그러면 이거 자료 없으면은 못 내는 거잖아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아 미니 CX요? 네. 근데 미니 CX 진짜 그거 그것도 수기로 입력했어요, 교수님. 그 보고 그냥 몇 개만 수기로 입력해가지고 지금 아니 학생마다 다운로드가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점, 그 총점도 없대요. 총점, 총점은 안 여쭤봤는데요. 그 부분 점수까지 다 포함된 게 있냐 여쭤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니 CX에도 뭐 환자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요. 병력 정치가 있고요. 그쵸? 신진 이찰이 있고요. 추론이 있고요. 네, 환자사 관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리 평가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총점이라도 해볼까요, 교수님? 총점으로라도 총점은 돌려볼까요? 받았어요. 총점도 안 받았어요, 지금.
총점에도 달라고 하시죠. 그럼 안 되면은. 그럴까요, 교수님? 그 총점으로 돌려볼까요, 일단은? 되는 대로. 그거 있는 거 개별로 이렇게 엑셀 파일을 이렇게 하다못해 병력 정치 이렇게까지 합산된 거 있으면 좋겠고, 네. 없으면은 총점에도 있는 걸로 다 하면 좋죠. 예. 네. 그니까요. 기사들이 이게 날라가나 이게 구글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 개별 점수가 나갔을 텐데 그걸 누군가는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누구이실까요? 그러니까 그 이정은 선생님이 이제 저기 책임 교수 이정은 교수 다 취합해갖고 했을 텐데 음, 이게 왜 날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음. 근데 교수님 미니 CX 또 하는 데가 다른 과 있어요? 다른 데라도 받아보려고요. 지금 다른 과라도 급한 대로. 없어요. 없어요, 교수님. 아, 진짜. 없어요. 아, 이주희 교수님 있을까요? 데이터 있을까요? 이주 교수님은 이제 그 입원 환자가 아니라 외래 환자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왜냐하면 내분비 특성상 외래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음, 학생이 다만 주는 게 아니라 환자 한 분을 좀 이렇게 외래 환자 중에서 좀 협조적인 환자분을 그 이렇게 학생 실습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참여시게 해갖고 한 분 이렇게 모셔놓고 음, 6명이서 이게 질의응답하면서 이렇게 하는 형식이라서 예. 네. 그럼 어쨌든 호흡기내과에서 밖에 지금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교수님. 예. 예. 하여튼 요거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만들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어, 어, 그때 세종대왕 있잖아요. 네, 교수님. 그거는 저기다 내시면 될 것 같아요. JHEP인가요? 왜 거기 있잖아요. 의평원 학회지요? 평원 거기 네, 정도에서 네, 하면은 거기가 그 된 논문도 있어서 그쪽에서 네. 이런 식으로 옛날 거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거기다 하시면은 좀 될 것 같고 그럼 종설로 낼까요? 종설 논문으로 내면 되겠죠, 교수님. 근데 그게 교수님 좀 마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걸리는 게요. 네. 세종대왕이 뭐 의과 급제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뭐 조통, 약통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전체 평가를 그 5개, 그 6개인가요? 그렇게 줬다. 요거는 네. 의학교육이랑 그 상관이 어떻게 찾을 수 아, 있는지 이 고민이 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죠. 뭐 이제 의학교육에서 최근에 역량 평가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단순 MCQ 같은 평가로는 안 되고 결국 이제 그 MEQ라든지 아니면 그 다이렉트 옵저베이션 하든지 뭐 이렇게 미니 CX 하든지 할 때 보면은 그걸 갖다가 평가학에서는 결국 루브릭을 작성하는 게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루브릭을 가지고 근거 있게 음. 이제 일관성 있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 그렇게 하면 하게 되겠네요. 되는데 근데 루브릭의 오리진이 음. 1900년대, 40년대라고 이렇게 문헌상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음. 우리가 루브릭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이미 루브릭이 있었다. 그럼 조선시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음. 어, 이런 그 루브릭의 음. 그거가 기원이 뭐 우리가 이러니까 조금 더 이르다 이렇게 정도까지 언급해주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예, 루브릭을 해서 예. 뭐 한국이 뭐 시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 그렇게 하는 데서 이미 그때부터 우리가 루브릭이 있었던 거가 네, 이번에 문헌 고찰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새로 네, 이건 뭐 예전부터 우리가 쓰던 방법인데 우리가 지식이 와서 물론 네. 그때는 그 루비라는 거가 어쨌거나 뭐 이렇게 아주 자세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루브릭을 각서된 거는 뭐 그 당시에 대단한 일이었다 이렇게 정도까지 해도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걸로 하나 그래도 의미를 부각하는 정도로 음. 그 정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장원수 선생님 쓴 것도 논문을 그때마다 한번 봐드리고 이제 해서 저기 하고 되면은 이제 우리 이제 뭐 올해 3월 이후 이제 뭐 어떻게 할지 이것도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쓰시고요. 저기 어 다음 주는 어
지금 장은수 교수님 다음 주까지 나오셔가지고요. 아, 그 다음 주에 그 송별회를 해야 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2시 이후에 수업이 있어요. 수요일 날은. 음, 그리고 어 11시에 일단 뵙는 걸 하죠. 제 방에서. 괜찮으세요? 네, 교수님 잠시만요. 11시. 다시. 그 수요일에 말씀하시는 거죠, 교수님? 예. 네, 11시, 혹시 교수님 11시 예. 반 괜찮으실까요? 제가 앞에 10시에 또 인터뷰가 하나 아, 그래서 예. 있어가지고요. 11시 반에 그럼 11시 반에 바로 식당으로 모일까요, 좀? 네네, 차라리? 이번에는. 그러면 한 12시까지 아, 식당으로 바로 모이시다 그러면. 네, 교수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 그 자문서에서 여쭤봤는데. 그 네. 간단한 송별회를 하려고요. 점심시간에 그냥, 예. 아, 교수님, 뭐는 잘 먹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추천하시는데 가고 싶은데 있으셨나 해서 이렇게 지금은. 교수님, 가시는 분이 몇 분이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의학교실 전체 다 같이 갈까요? 아니면 우리만 갈까요? 전체 다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12시에? 예. 어디로 좀 갈까요? 그래서, 음, 지난번에 저희 학장님하고 그때 우리 행정실 직원하고 갔던 데가 있는데요. 뭐 예약이 확 찰 것 같던데, 카페 범스라는 데가 있어요. 아, 네네. 거기가 의외로 점심때 브런치 카페식으로 운영되는데, 그 실상은 그냥 뭐 양식집이라 해도 뭐 전혀 상관없겠어요. 이탈리안 무슨 파스타 이탈리안 집이라고 레스토랑 해도 상관없을 정도고요. 뭐 파스타, 피자,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예, 거기 어떨까 해서 예. 여기 어디냐면 서대전 내거리 공원 있죠. 왜 잔디밭 있는데 네. 거기랑 우리 병원 쪽으로는 거기 왜 그 하우스토리 있는데 거기 그쪽 길가 그쪽에 있어요. 네, 어딘지 압니다, 교수님. 제가 모시고 보셨어요? 가시겠습니다. 네. 어? 가보셨어요? 네, 그, 예전에 이주희 교수님이랑 한번 갔었나? 그, 둘이 한번 그렇죠.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뭐 식사도 하셨었어요? 아니면 뭐 음료만 드셨어요? 아, 교수님, 거기를 갔다가요, 문이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갔던 것 같아요, 거기를. 아, 그럼 거기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음, 거기는 점심 때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 임채성 교수님이 그 하우스토리 바로 옛날 하우스토리 사셨었거든요. 그래서 센트럴파크 좀 다니는데 거기 이제 괜찮은 곳이라고 본인이 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쪽으로 일단 생각해 볼게요. 12시에.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쓰시고 이따 네. 그걸로 교수님 마칠게요 일단, 그러면. 한글로는 일단 써봤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예, 보내드려 볼까요? 예, 예, 네, 거기까지 보내드리고, 한 편은, 두 편을 썼는데, 한 편은 진로 예, 박람회 예. 효과성 분석했거든요. 뭘 어떻게 분석했어요? 분석을 어떻게 할까? 그게 좀 스페셜 효과성. 인디시전 스케일이라는 스케일이 있어요, 교수님. 그걸로 전후 설문이에요? 비교했어요. 네, 설문이에요. 설문한 거 가지고 예, 한번 네, 뭐 선후 예, 비교했어요. 프리포스트로.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보내드려 볼게요. 예, 네, 예,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네, 교수님 혹시 뭐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